네, 북한은 지난 5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또다시 발사했죠. 이때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안보리도 화가 날 만큼 난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분위기 속에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배쇼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Strong show of unity. All members recognized these launches as violation, blatant violations. 안보리는 회의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가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의미 있는 추가 조치를 한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중국도 이번만큼은 언론 성명 채택에 즉각 합의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이번 주 중국 항저우에서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또 라오스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가 줄줄이 이어졌는데 여기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회의 기간,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등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양자 정상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되는데요. 연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의 연세 회동 결과를 요약하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이런 도발에 공동 대응하자는 게 정상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50분간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Today I want to reaffirm that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and security of North Korea, including extended deterrence, is unwavering. 또 어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비확산 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18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이 채택한 겁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사드 한반도 배치를 놓고는 갈등이 여전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거듭 표시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영내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조치로 중국 등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국제 이슈를 놓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숙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미국은 독자적인 압박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미국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기간, 즉 현지 시간 지난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ICBM은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0km의 미니트맨-3입니다. 미니트맨-3는 음속의 20배 속도로 날아가 6,500km 떨어진 남태평양 목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 역시 ICBM 발사로 맞대응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는 폐쇄국가 북한에 바깥 세상의 소식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 유입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돼 공개되진 않았지만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 수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라디오나 휴대폰, MP3, 이동식 저장 장치 등의 한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는 물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아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전방위 제재, 북한 인권 유린 실태 고발과 함께 정보 유입 확대로 북한에 대한 삼중 압박에 나선 미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박빙을 보이고 있는데 클린턴의 대선 승리가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딴 실언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부진한 지지율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스캔들 그리고 클린턴 재단 특혜 의혹 등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악재가 끊이질 않으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다시 박빙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최근 실시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눈에 띄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클린턴을 1%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된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정확히 두 달 앞둔 현재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는 클린턴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7만 4천 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50개 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클린턴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 규모는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에 육박하는 24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은 그 절반 정도인 126명에 불과합니다. 지지율에서는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지만 이대로라면 클린턴의 대선 승리가 점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